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국부론 원정대 시간이죠. 네. 자 드디어 서론부터 들어가는 날입니다. 짜잔. 드디어. 근데 네. 이제 올해가 네. 그 아담 스미스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래요. 2023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또 딱 맞았네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의도하고 계획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죠? 뭔가 그 어떤 하늘나라에서 아담 스미스가 저한테 시그널을 보내셨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나를 다룰 때가 되었다. 이제 300년이 됐으니까 정관리 네가 나를 소개해다오. 자, 그래서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인트로덕션. 이 서론에서 네. 첫 그 패러그래프 단락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첫 문장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첫 문장에. 첫 문장에. 네, 첫 문장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네. 이 한 국가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무언가를 생산을 해낸다. 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생산물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나라는 국민들에게 적게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즉 어떤 나라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제공해주고 또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하더라.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국민들은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야. 안 되지. 네, 어떤 국민들은 막 마음껏 누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좀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국가들 보면 막 진짜 교육도 안 하잖아. 아기 때부터 다 맞아.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국민들이 누리는 건 별로 없으니까. 맞아. 막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달씩 휴가 가고 맞아. 노동의 시간은 엄청 적은데 반해서 여유롭게 일도 하고 잘 살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의 어떤 인류애가 좀 보이는 문장이더라고요. 맞아. 그쵸? 철학가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 누리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일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 교수님이 막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결론이 두 가지더라. 그래서 첫째, 노동을 할 때 기술, 재주, 판단력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둘째, 쓸모 있는 노동에 쓰이는 사람들과 네. 그렇지 못한 노동에 쓰이는 사람들의 숫자의 비율.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더래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비교해 봤더니. 쓸모 있는 노동이 있고 또 쓸모 없는 노동이 있고 이걸 구분하나 보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 원시 부족이야. 근데 막 그 부족은 막 닭을 신성시해. 그래서 하루 종일 막 닭을 보살피는 노동을 하는 거야. 그래봤자 국민한테 돌아가는 건 없잖아요. 그치. 그쵸. 그래서 이 쓸모 있는 노동, 현대 개념에서 노동 생산성. 그 얘기를 개념을 꺼내시죠. 그쵸. 불을 쌓는데 쓸모 있는 노동.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 네. 또 놀라운 점은 토양, 기후, 국가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네. 상관없이 앞에 말한 그 두 가지 요소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그치.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야.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엄마가 맨날 얘기했잖아. 샤프 사달라, 연필 사달라 하면 아니 그런 게 뭐가 소용있냐. 그냥 공부를 해라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토양이 나빠서 기후가 나빠서 자원이 없어서 이런 변명은 필요 없다는 거죠. 맞아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굉장히 그죠? 척박한 환경인 거는 맞잖아. 뭐 토양이 척박하다는 게 아니라 자원 측면에서. 맞아.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닷물이 막 땅으로 넘어오는 그런 국가인데 잘 살잖아요 지금 맞아요. 다. 그리고 맞아요. 북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땅이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 춥잖아. 춥고 뭐 거의 매일 뭐 대부분이 추운 날씨고. 그치. 그 근데도- 사람들도 핑계 대려면 될 수 있어. 춥다고. 근데 뭐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이고.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조그마한 도시국가잖아요. 근데도 뭐 지금 GDP가 엄청나죠. 맞아. 우리나라보다 그죠?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그죠? 그렇고 뭐 그러니까 사실 토양 기후 뭐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네. 그러네. 그런 아담 스미스의 말에 동의가 되네요. 약간 이 아담 스미스 요 분도 약간 동양적인 마인드가 약간 있으셨나? 그렇지. 환경 탓하지 마라. 아 근데 여기 되게 네. 스트릭트하시다. 그쵸. 엄격하시네. 네, 그죠. 아주 그냥 본론부터 딱 얘기해요. 환경 탓하지 마. 그렇지. 생산성이 없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니네가 잘못하는 거야. 니네가 재주가 없고 판단력이 없어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는 이제 또 요 얘기를 하시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네. 국가의 부를 좌우하는 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 제조 판단력, 그 다음에 둘째는 생산성 있는 노동 인구의 비율. 요 두 가지 원인 중에 네. 사실 기술 제조 판단력이 더 중요하대요. 생산성 있는 노동 인구의 비율보다요. 국가들을 예로 듭니다. 네네. 이게 참 뭐 센 표현이긴 한데 그 savage nations라고 얘기해요. savage. 세비지가 뭐죠? 그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런 나라들에서도 사냥꾼들, 낚시꾼들이 모두가 쓸모 있는 노동을 한다. 왜냐면 이제 뭐 물고기를 잡아서 어쨌든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게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있죠. 쓸모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미개 국가에도. 자, 그래서 이제 즉 두 번째 그 조건에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을 보면 막 아이와 노인을 버릴 정도로 네네. 비참하게 가난하더라. 맞아. 예전에 우리나라도 막 고려정 해서 파묻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양아도 많이 보냈잖아요. 맞아. 해외 입양. 자, 왜 그러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못 사냐?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죠. 노동을 할 때 기술, 재주,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육에 힘쓴 거잖아요. 그러네. 그죠? 우리나라가 진짜 되게 못 사는 나라였다가 교육열이 막 부흥하면서 그때부터 또 탈바꿈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전체적 노동자들의 기술 재주 판단력이 좋잖아 우리나라가. 그렇죠. 인력 자원밖에 그치, 없지 우리나라는. 그치. 미개한 국가들을 보면 뭐 노동할 때 기술 재주 판단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냥 원시 시대 방식으로 활, 창, 독침 이런 거를 아직도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몸으로 때우는 거지. 네, 뭐 친환경적이긴 한데.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네. 부자 나라들. 자, 뭐 아까 앞에서도 이제 열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놀기도 하죠. 부자 나라들. 맞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국민들이 많은 걸 소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치. 예. 우리 그 국부론 원정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듯이 17, 18세기 유럽 귀족들 생각해 보세요. 놀기만 했지. 그죠? 하루 종일 뭐 디저트 먹고 놀기만 했지. 연애만 하고. 사교 모임하고. 그 사교 모임하고. 근데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자,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도 기술, 재주, 판단력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 이 사회 전체의 노동이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라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막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말고. 스마트하게. 기술, 재주, 판단력이 좋은 나라들은 이제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어떤 말을 또 책에서 하냐. 네. 자, 부자 나라의 가난한 계층.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네. 절약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미개한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보다 부자로 살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극단적인 얘긴 한데 왜 미국 그 노숙인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분들 보면 홈리스. 네, 홈리스. 그분들도 신발은 나이키 신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전 저개발 국가는 맨발이지. 맨발이지.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국가의 부가 이제 공부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맞아.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네. 막 수업 시간에 막 엄청 집중도 하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얘기도 안 해. 맞아. 막 단어만 외우고 막 그리고 막 커피 마실 시간도 아깝다고 막 가루 커피 약처럼 막 마시는 애들 있었어요. 진짜? 우리 반에 심하네. 있었어. 그치. 그 막 심지어 막 소풍날에도 단어장을 들고 와. 막 그 친구 보면 막 가슴이 깝깝해져 막.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죠. 네, 이게 시험 보잖아. 근데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가 않은 거야. 맞아. 물론 꼴등은 아니야. 맞아. 이 정도 하면 중간 이상은 하는데 예. 1등을 못 하는 거지. 맞아. 막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워. 맞아. 그런 친구들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노력이 배신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는 또 보면은 막 쉬는 시간에 음악 듣고 맨날 자기가 막 좋아하는 음악 얘기하고 주말에 막 취미생활까지 다 해. 맞아. 근데 또 성적까지 좋아. 맞아. 그런 천재성을 띈 애들이 있었어요. 있었어. 그 이게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이 기술 재주 판단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지. 맞아요. 공부도 노동의 일환이네요. 맞아요. 근데 서양은 이런 원리를 경제활동에 250년 전부터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애기들한테도 이거 네. 국부론부터 읽게 하고 공부를 시켜야겠다. 너네 기술 재주 판단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이게 이렇게. 어린이 국부론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내용이죠. 막무가내 공부하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난 솔직히 경제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경제와 철학이 막 합쳐지면서 되게 좋은 책 같았어요. 그렇구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환경 탓하지 마. 기술 재주 판단력 적용해. 따끔한 이 훈계로 시작을 하시네요. 네, 근데 굉장히 문체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돌려. 개인적으로 전 좀 마음에 드는 문체였는데 조금 네네. 장황하긴 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하시면서 이제 6권 국부론이 6권짜리거든요. 맞아요. 이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각 건의 주제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국부론 원정대를 시작하며 에피소드 꼭 들어보시고요. 네. 네, 오늘은 자 1권의 챕터 1까지 한번 열심히 전진을 해봅시다.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고. 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1권 1장의 주제는 그 유명한 분업입니다. 예, 분업의 어떤 개념과 어떤 장점을 설명을 하시죠. 그렇죠. 국부론 하면 딱 분업이 네. 사실 핵심 아이디어예요. 네, 맞아요. 저 근데 그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나는 사회 시험에 분업을 쓴 기억이 나. 맞아. 그때 배웠었어요. 그죠.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분업의 효과 덕분에 노동 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제 1+1은 2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때는 책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네. 한 명이 다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게 네.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나 보네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아직 없었던 거야. 분업이란 그런 행위는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설명을 하시냐면 네. 이 노동을 할 때 적용되는 기술, 숙련도, 판단력
아까 그 부의 조건이었죠. 네.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 이건 역시 분업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분업이 기술 숙련도 판단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론적으로 국가의 부도 증가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업이 있어야만 이렇게 인력 노동력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면 그 일의 달인이 되죠.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기술 숙련도 판단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못공장, 내일 못공장 예를 듭니다. 네. 이분이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 이 목공장을 예로 왜 내가 들었는지까지 설명을 해요. 내가 왜 다른 공장이 아니라 왜 이 작은 공장을 하필이면 목공장이냐.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야. 완벽주의자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 그 단순한 이 못, 여기서는 이제 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일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핀을 만드는 공정을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요 공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18개의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꽤 그래서 많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공장을 봤더니 18개의 공정을 각각 개인 18명이 하나씩 하는 거예요. 1공정 한 사람, 2공정 한 사람. 이렇게 하더래요. 네네. 자, 근데 어떤 공장은 이 공정을 2-3개씩 묶어서 하더래요. 한 명이 예. 2-3개의 업무를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1번 노동자가 1, 2, 3 공정을 하고. 예, 그렇게 하더래요. 네네. 그 비교를 해봤더니 묶어서 이 노동의 종류가 많은, 공정의 종류가 많은 공장은 핀을 몇 개 못 만들더래요. 오히려 예. 하나씩 진짜 한 공정 한 명 네. 이게 더 효과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분업이 돼 있는 공장에서마저도 완전 세밀하게 분업이 돼 있으면 효율성이 더 좋고 2-3개를 묶어서 하니까 효율성 떨어지더래. 진짜 세분화된 공정과 예. 분업이 필요하다라는 예, 얘기네요. 그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업의 어떤 반대예, 분업이 안 되는 예로 농업을 예로 들어요. 농업은 분업이 힘들다. 이 각 과정들이 표준화된 과정으로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날씨에 따라서 작황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진행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분업이 힘들어서 못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 한 노동자가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육아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 맞아.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분업이 불가능해요. 분업을 할 수가 없지. 우리는. 네, 그러면서 이제 경단녀들이 네.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농업은 분업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선진국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후진국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비슷한 거예요. 분업이 안 되니까. 맞아요. 비슷한 전 세계가 농업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맞아. 경쟁력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업이 더 가능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농업을 해버리면 손해죠, 약간.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농업을 잘 안 하고 후진국들이 농업을 한다라는 설명을 해요. 이것도 분업이네. 후진국은 농업을 가고 그죠? 우리는 제조업을 가져오겠다. 국가 간의 분업.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때는 농업기계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쵸? 농업의 과학화를 생각하면 뭐 선진국도 뭐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쵸? 지금 막 그 미국에 보면 막 헬리콥터로 씨 뿌리고 뭐 농약 뿌리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선진국은 좀 더 발달한 기술로 하고 있는 거는 맞죠. 예, 맞죠. 그러나 여전히 농업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그치.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도 농업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분업이 가능한 더 고도한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농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랑도 좀 비슷한 게
근래 선진국들은 또 제조업 말고 네. 그 첨단 산업, 네. 그리고 금융업, 네. 뭐 이런 약간 더 네. 하이 퀄리티의 그런 네. 산업에 집중을 하고 네. 또 제조라는 그 산업 자체가 약간 네. 후진국으로 밀어놓는 그런 네.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이야 또 이제 네. 다시 미국이 우리 제조하겠다, 제조 산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네. 견제하면서 네. 이제 다시 제조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약간 분업화를 보면은 그쪽은 첨단 산업, 이제 후진국은 제조 공장 그렇죠.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 서구 세계는 이 아담 스미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러네. 네, 이 굉장히 근간으로. 뼈속 깊이 이 사상 자체가 네. 효율성. 맞아요. 아담 스미스 이분의 그 사상 자체가 되게 효율성을 강조하고 네. 잘하는 거 해라라는 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양 그 가치관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효율성 중시하는 가치관. 그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담 스미스는 분업을 통해서 기술 제조 판단력이 증가하고 네. 이것은 국부 증가와 연결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장에서 분업의 효과를 설명해요. 네. 이 분업의 효과를 3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네. 자, 첫째, 분업을 하면 모든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네. 둘째, 한 종류의 일에서 다른 종류의 일로 바꿀 때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분업을 통해 많은 기계가 발명되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효과부터 한번 알아봐요. 네. 자, 숙련도의 증가. 뭐 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면 그야말로 뭐 달인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맞아요. 그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니까. 네.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 분업이 잘 된 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봤더니 뭐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일의 이상이더래요. 아니, 기계처럼 하는 거죠, 진짜. 그치. 사람을 기계화하는. 맨날 평생 공부만 하시던 분이 공장 가봤더니 막 기계처럼 막 뭘 하는 거야. 얼마나 신기했겠어. 깜짝 놀랄 일이야. 자, 그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숙련도가 증가한다. 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CNN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죠? 이게 중국에 명화를 위조하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위조하냐면 그림을 막 픽셀처럼 작은 단위로 막 쪼개. 그러니까 한 단위가 제가 볼 때는 뭐 4에서 5 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부분만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무면 나무, 배 그림자면 그림자. 그래서 그 부분을 완성시키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 다음 사람 자기 부분 5 제곱센티미터를 또 그리는 거야. 분업화네, 완전 분업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오, 진짜 기계가 된 거네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그림 하나에 10대 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제조업, 공산품에 적용되는 분업의 원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모작에 대해서는 네. 예술에도 이게 적용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예술품인가 공산품인가? 사실 모작한 거는 공산품이긴 해요. 맞아, 예술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 같긴 하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긴 뭐 이제는 뭐 AI 화가까지 나온 시점에서 네. 내가 볼 때 이 모작마저도 무의미한 분업이야.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재밌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분업의 효과. 네. 자, 일의 종류를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 절약된다. 맞아. 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모드를 재빨리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맞아요. 이건 진짜 어렵다도 아니야. impossible이라고 얘기해. 그래요? 임파서블이야. 그러니까 재빨리 하는 게 되게 불가능하대.
맞아요. 근데 그죠? 이거는 이 일을 하다가 이 거쳐가는 시간에 약간의 휴식과 약간의 모드 변환이 필요한 그 맞아요. 타이밍이 있어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잖아. 맞아. 그쵸? 기계도 시동 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죠? 맞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제 현대의 워킹맘들은 해내고 있죠. 그치? 맞아. 회사에서는 사실 이게 직장인으로서 약간 투쟁 모드. 맞아. 나는 이 일을 성공해내고 말 거다. 막 맞아, 이런 거 맞아. 있다가 집에 오면 이제 인자한 엄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드를 변경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집에 와도 이게 할 일들이 막 쌓여 있고 맞아요. 뭐 저녁 먹이고 씻기고 막 네. 이러려면은 똑같이 이제 투쟁 모드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뭐 저는 어떤 엄마가 얘기를 한 거에 네. 회사에서 퇴근하고 바로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 한 30분 걷다가 들어가면서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맞는 그것도 괜찮은 얘기다. 방법이죠. 되게 맞는 얘기다. 그래서 30분 동안 자기를 약간 내려놓고 좀 다듬고 들어가야지. 맞아. 안 그러면 애한테 되게 짜증 부리고 뭐 이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선배의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걷는 30분이 모드 전환의 30분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 되게 높여주는 거지. 그쵸, 맞아요. 좋은 생각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또 얘기하시기를 이 각각의 일을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가 다를 때 특히 이 모드 전환이 어렵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게, 그치. 이 집과 그 다음에 회사는- 직장 이게 뭔데? 그리고 도구도 달라. 완전 다르죠. 사용하는 그치. 도구가. 그치. 집에 오면 언어부터 달라. 맞아. 집에 오면 또 너무 원시적이야. 그렇지만 치카치카 했잖아요.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맞아. 이러니 얼마나 어렵니 모드 전환이. 그러니까요. 그죠. 더구나 특히나 이제 일의 종류를 바꾼 다음에 초기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진짜 워킹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아, 네.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너무 이 워킹맘의 어떤 그 노고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 맞아. 그지? 하여튼 저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읽다가 네. 생각나는 이제 영미 소설이 있었어요. 이 일의 종류를 변경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 네. 이제 그 로이스 로리라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 이제 더 기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뉴베리상도 받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책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게 미래의 사회에서 아기를 낳는 역할만 하는 직업이 있어요. 나머지 여자들은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직업인 거예요? 네,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아주는 직업의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주면 입양되듯이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법적 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로 마치 아이들 멘토처럼 대해요. 막. 감정을 잘 섞는구나. 그래서 혼내지도 않아. 항상 좋은 말로 얘기하고. 그럼 더 잘 크나 애들이? 굉장히 규칙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사회고 통제가 굉장히 돼 있는 사회예요. 그 통제를 잘 따르는 아이들로 키울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퇴출돼요. 그 사회에서. 네, 이제 굉장히 재밌는 소설인데 엄마의 감정 기복을 애들이 느끼면서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악마도 상상을 했다가 천사도 상상을 했다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창의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는데 맞아. 그런 게 배제되는 거잖아요. 네. 완전 이 출산과 양육의 분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회.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미래에는. 그래서 이들은 모드 전환에 낭비되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사실 이 노동력 중에 여성 노동력이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충분히 활용이 못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혼과 출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일부 이제 인원에게 맡겨 놓으면 나머지 인원들은 똑같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돼 효율성 측면에서 확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는 각자 이 직업도 이 어떤 그 상부 정부 같은 데서 배분을 해줘요. 제일 잘 맞는 직업. 적합도를 따져가지고. 적합도를 따져서 그래서 이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야. 발전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뭔가 그죠. 느낌적으로 좋진 않네요. 효율성만 중시되는 사회. 그러니까 그게 꼭
맞을까라는 생각은 그죠.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도 어떻게 보면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깔려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회에 이 국부론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진짜. 어쨌든 이게 비판적인 시각이든 받아들이는 시각이든 그 사상에 대한 어떤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분업의 효과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분업을 통해 노동량을 줄여줄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할 수 있다. 자, 분업을 하면서 노동자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발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계의 발명. 그래서 실제로 산업혁명 당시에 그 발명들이 물론 뭐 뉴턴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분업화된 단순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발명한 게 되게 많대요. 본인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맞아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도 왜 직무 발명이라고 해서, 그죠? 업무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특허내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니까. 맞아요. 어쨌든 그 직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모든 일을 아우르는 관리자들에게서는 이런 직무 발명 같은 건 나오긴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일만 전문화된 노동자에게서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계가 발명되고 이제 노동량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량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쓰고 있는 사소한 일상용품 하나조차도 분업을 통한 수천 명의 협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업 덕분에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왕보다 발전한 사회에 평범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죠. 그건 맞죠. 사실. 한번 밸런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의 여왕으로 산다? 아니면은 그냥 한국의 소시민으로 산다? 나는 한국의 소시민. 그쵸? 일단 벌레도 싫고 그런 자연과 나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나도 그래요. 그리고 뭔가 누구를 그렇게 통제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작은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 소시민이 좋네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래요. 혹시 열정 씨는 일상 속에서 어떤 실감한 분업의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보통 분업이 어쨌든 제조업, 노동 이런 거에 많이 되니까 저는 이사할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맞아. 짐 싸시는 분. 짐 싸시는 분, 뭐 이거 그 사다리만 하는 분, 그 사다리만 하는 분이 와서 크게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딱 사다리 차만 하고 가시고 또 주방 하는 이모는 주방만 너무 특화 잘 돼 있어서 전문가고 뭐 그런 거 하면서 느꼈는데 사실 너무 분업화가 돼 있고 뭐 청소는 또 안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니까 좀 다 그냥 올케어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사하는 거 나 신경 안 쓰게 그런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분업화 시키면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보면 창출하는 거지. 그니까. 그치. 일자리도 만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분업화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도 있긴 해요. 그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 할 때 신부 메이크업 할 때 느꼈거든요. 이게 그냥 저는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 이제 아티스트 한 분이 와서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 저 이제 그 왜 연예인들 가시는 청담동 거기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베이스 화장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네. 그런 다음에 또 잡티만 가려주시는 분이 있어. 그 다음에 색조해 주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헤어 하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결혼식 하러 가면 아침 일찍 그 가잖아요, 메이크업샵에. 그러면 막 신부들이 막 메이크업 공장이야. 쫙 앉아있고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룸이 각각 프라이빗하게 있긴 해요. 이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베이스 까시는 동안 이제 차례차례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시는 거지. 나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난 그날의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분업으로 인해 이 현대 사회의 풍요로움이 가능했던 건 사실이죠. 맞아요. 그러나 이제 뭐 단점도 있기는 하죠. 맞아요. 그죠? 많이 지적되는 인간의 기계화, 소외화. 그래서 이제 뭐 100년 뒤에 칼 마르크스가 네. 등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자본론을 들고. 그죠. 자본론을 들고. 이건 아니다. 예. 그러나 아쉽게도 또 그분도 실패하셨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왜 영화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이 맞아. 막 기계나사로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기계화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분업하면 사실 그 영화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그죠. 네. 전형적인 예. 컨베이어 벨트? 예, 컨베이어 벨트. 그게 나오는 거 딱. 예.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막 기계처럼 앉아가지고 예. 띡 이것만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이제 또 핵폭탄 발명할 때 이야기, 그죠? 난 핵폭탄 발명할 때 각각의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랐대요. 아, 내가 핵 무기를 만드는지 몰랐대요. 열심히 연구하라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연구했는데 그냥 그걸 다 모아서 핵폭탄을 만든 거야. 어쨌든 총체적인 사람 한 명은 거의 한 몇 명만 명만 아니지. 알고 있는 그런 몇 상황이었다는 명만. 거죠. 그래서 연구원들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분업의 약간 부정적인 예지.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막 사람이 도덕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지. 그렇죠. 맞아. 기계화되는 거니까 사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분업이 없었다면 그 아담 스미스 교수님의 어떤 주장처럼 인류는 지금도 뭐 아프리카 원시 부족처럼 사는 거죠. 맞아요. 산업혁명의 기본 철학이 사실 분업인 맞아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분업의 단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쓸공님들 오늘 국부론 원정대 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거의 250년 전에 이제 쓰여진 책이고 되게 오래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 최근에 쓰여진 책처럼 내용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 맞아. 그리고 이 기본 철학 자체를 이해한 상황에서 우리 지금 현 경제 상황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현대화된 내용이어서. 맞아요. 네. 자본주의가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었나 봐요. 그런가 봐. 하긴 뭐 250년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상으로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야. 그렇지. 다 놓고 보면 몇 초 이거라면서요. 그치. 그죠. 저 또한 이제 분업화된 사회에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임무, 지식 전달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분업화된 이 임무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